건프로님 동네 식당 마케팅? 이런 흐름? 이런 게 있을까요? 흐름이 있죠. 있는데 사실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흐름, 트렌드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자영업 마케팅, 동네 장사 마케팅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면 건프로님이 생각하셨을 때 동네 흐름 마케팅? 이런 키워드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 2000년도에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사장님들이 음식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눕기를 따가지고 어디 인터넷에 올리거나 메뉴판 이런 데서 사용을 했었어요. 2000년도에는. 근데 2010년도 돼서는 오히려 눕기를 따지 않고 음식이랑 음식 옆에 어떤 분위기 연출하는 것들도 많이 쓰고 가니쉬도 넣고 해가지고 또 사진 작가들이 찍어가지고 약간 정형화된 사진들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2020년도 와서는 또 어때요? 인스타그램이 막 인기를 타면서 질감도 막 올리고 약간 인위적일 정도로 써가지고 엄청 그게 붐이 있었잖아요. 한물 갔어요, 그 트렌드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거 말고 최근에는 약간 역동적인 사진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면발을 이렇게 집어 올려가지고 밑에 어떤 고기를 깐다든지 아니면은 커피를 그냥 딱 따라 놓고 찍는 게 아니고 커피를 따르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빵을 그냥 놓고 찍는 게 아니고 빵을 오히려 반 쪼개놓은 상태, 쫄깃쫄깃한 느낌을 보여주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그냥 이미지 마케팅의 트렌드가 이미 많이 변해버렸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동네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아직도 사진 찍어가지고 눕기 따가지고 플레이스에 올려놓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메뉴판에 그거 그대로 박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촌티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피디님도 G세대잖아요. 네. G세대들은 사실 진짜 그냥 사실적인 걸 좋아하지 너무 인위적으로 돼 있는 걸 이젠 싫어해요. G세대들 사이에서는 약간 진짜로 내가 맛있는 집을 찾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해서 이제 리뷰 같은 걸 볼 때도 이게 광고 리뷰인지 아니면 찐 리뷰인지 진짜 막 엄청나게 검색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걸 안다면은 사실 너무 광고적인 리뷰들도 의미가 없겠죠.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리뷰를 받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컨설팅했던 배달하시는 사장님들 대상으로 리뷰를 받을 때 보통 배달 리뷰가 사진 한 장, 두 장 포함되더라도 한 줄, 두 줄이잖아요. 근데 사진 한 3, 4장에다가 글을 한 10줄 이상, 15줄 이상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후기를 보고 엄청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제가 운영한 아카데미도 등록을 하셔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배달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배달을 시킬 때 보면 우리가 무조건 후기를 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후기가 오늘 시켜 먹은 사람이 좀 많이 있으면 주문이 들어온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것도 트렌드가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후기가 엄청 짱짱한 후기가 있어야 사진도 많고 진짜 칭찬 일색인 그런 글들 있죠. 쭉 한 10줄 이상 이어지면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사장님이 답글을 다는 거죠. 그냥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말고 왜 맛있을 수밖에 없는지 적고 다음에는 이거랑 같이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까지 하고 이렇게 진심 어리게 쓰는 거를 G세대들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마케팅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리뷰 같은 걸 볼 때 좀 일부러 맛없는 평부터 먼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장님들이 댓글을 다실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맛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 중에서도 배민에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배민 사장님 페스타를 이제 12월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난도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외식업에 대한 키워드를 좀 정리해 주실 때 식별력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식별력이 뭔가 하면 진짜 이제는 찐 맛집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 회피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신순위나 인기순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별점 1개짜리면 일부러 찾아서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별점의 리뷰를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수용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시키는데 진짜 그 별점 1개짜리에서 내가 진짜 수용하지 못하는 리뷰가 있다면 그 식당을 안 가거나 주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키워드 트렌드도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장사를 하다 보면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마케팅 어떤 흐름을 잡아간다라는 게 진짜 힘들어요.
하루에도 막 10시간, 12시간씩 장사하기 바쁘기 때문에 좀 힘든데 저는 굳이 이런 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어떤 책 같은 걸 통해서 왜냐하면 2024년이 되기 한두 달 전부터 2024년 전망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망책들이 보면은 다 경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외식 관련된 책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찾아보면 외식 관련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들이나 잡지에서 어떤 컬럼을 쓴 내용들이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한두 번쯤만 읽어보시면 아주 그 흐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거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생각들 안 하시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장건에서 했던 마케팅 강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면 약간 마케팅 흐름 같은 것도 좀 알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실제 사례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 대행사 매듭 실행도 하고 이제 대행도 하는 매듭이라는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듭에서도 사실 이런 마케팅 흐름에 따라서 마케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원 같은 걸 하면 사진을 다 찍어줬어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사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작가님, 뭐 비슷한 형태의 작가님들이 비슷한 형태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배민을 봤을 때 비슷한 사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특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매듭에서 할 때는 이 사진들을 아예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때 구미에 있었던 제 건물 1층에 입점한 라카라카 그 식당도 처음에 사진이 되게 정형화됐었어요. 그냥 테이블에 쫙 깔아놓고 그냥 음식 있고 음료수 있고 뭐 위에서 항공샷으로 찍고 그걸 다 올려놨었는데 이번에 매듭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영상도 찍고 먹는 것도 찍고 막 뿌리는 것도 찍고 위에서 소스 붓는 것도 찍고 약간 이런 형태로 하면서 마케팅 트렌드를 따라가게끔 하는 걸 좀 계속 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도 사장님들이 한 번씩은 너무 거시적이라는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이런 마케팅 흐름에 조금 올라타셨으면 그러면 훨씬 더 마케팅을 안 하더라도 좀 맡기더라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잘하는 대행사한테 좀 맡길 수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갈 때 저도 되게 맛집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올라오는 것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가짜야. 이렇게 돼서 지인들 이제 시켜서 영수증 리뷰를 네이버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이버 리뷰를 지인 영수증으로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또 안 돈다고.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마케팅 스킬 같은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예전에는 중간 영수증 같은 걸로도 우리가 리뷰를 쓸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리뷰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수에 합산되지가 않게끔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손님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냥 중간 영수증을 뽑아가지고 영수증 리뷰 부탁드립니다, 뭐 서비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해도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어떤 단점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약간 장사 스킬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결제된 영수증에 승인 번호가 있는 영수증으로 리뷰를 썼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결제된 영수증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리뷰를 써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이분한테 직접 쓰게 하는 그 스텝도 좀 구성을 해야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흐름,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같은 리뷰인데 외국인들은 구글을 보고 많이 와서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가게는 구글로 리뷰를 남겨달라 이런 얘기도 한다 해서. 그러니까 구글에서 하는 게 마이 비즈니스라고 있거든요. 스마트 플레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는 스마트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거는 블랙 오션입니다.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블랙 오션이라는 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에서도 우리가 예약을 할 수 있는데 플레이스에서 예약 기능이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블랙 오션입니다. 아마 이 강남에서도 카카오톡 예약에 내 가게 정보를 넣어 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지역마다 진짜 한 인구 15만, 20만, 30만까지도 카카오톡에 예약할 수 있는 우리 매장 정보를 입력해 놓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마케팅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PD님 말씀하셨듯이 구글 마이 비즈니스에 우리 매장 정보를 입력을 해놓으면 다른 데는 거의 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검색하면 우리 매장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야겠죠.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요. 그 구글이나 네이버의 어떤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오래 머물러야지 광고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무조건 다 무료예요. 그럼 무조건 모든 플랫폼에 제가 다 넣는 게 좋은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외식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8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자동으로 다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8대 내비게이션에 등록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마이 비즈니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예약 있는 걸 모두 다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모든 내비게이션이나 플랫폼에 우리 매장이 나오고 리뷰가 딱딱딱딱 달렸을 때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트렌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된다라는 걸 좀 증명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네이버의 어떤 트래픽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이버 플레이스도 일주일에 몇 명이나 우리 매장을 방문했는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매장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하루에. 우리 매장은 상권이 좀 좋아서 하루에 한 500명, 1000명 이상 지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는 그 데이터 수치를 준단 말이에요. 클릭을 해서 우리 매장 플레이스까지 들어온 사람이 일주일에 몇 명이고 이게 지난주는 몇 명이었고 지지난주는 몇 명이었고 지난달, 지지난달,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출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는 구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죠, 저는. 진짜 그 노출되는 게 저는 이렇게 큰 힘인지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네. 저는 소비자 입장이니까. 요즘에 이제 분초사회라는 키워드도 있잖아요. 이 분초사회가 진짜 시간을 초 단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PD님도 이제 G세대니까 굉장히 젊으시니까 시간을 굉장히 좀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실 텐데 초 단위까지는 아니겠지만 분 단위로 쓰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았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대안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도 많고 대안도 되게 좋은 대안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매장을 안 가는 거죠. 이게 같은 흐름인가? 또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맛집에 가려고 딱 갔는데 웨이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기다리니 옆집 가겠다 해서 옆집에 또 똑같은 그게 있잖아요. 꼭 잘 되는데. 근데 갔는데 맛도 그냥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그럼 마케팅 관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낙수 효과인 개념인데 이 낙수 효과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상권이 있는 데서는 낙수 효과가 가능해요. 상권이 있다라는 게 맛집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맛집 거리에 스타 매장이 하나 있어서 맨날 웨이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맛집 거리에 있는 다른 매장들도 낙수 효과를 얻습니다. 근데 맛집 거리가 없고 그냥 상권도 없는 곳에 스타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내가 매장을 오픈하면 낙수 효과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낙수 효과 전혀 없습니다. 절대 금물이죠. 네, 그거는 마케팅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스타 매장에서의 낙수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찾아가는 상권 안에 있는 스타 매장에서는 낙수 효과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고 네. 진짜 외진데에 있는 맛집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시골에 이 식당이 있네 하면서 매번 찾아가는 그런 전골집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거나 혹은 되게 다른 식당들도 막 생겨나더라고요. 네. 아마 피디님도 이제 외진데 전골집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날 문을 닫았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전골집을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찾아간 보람이 이 전골집을 가기 위해서 찾아간 건데 옆에 가게를 갈 수가 없죠. 차라리 다른 곳에 맛집 상권이 있는 곳에 스타 매장을 찾아가겠죠. 이게 소비자의 심리이기 때문에 일단 디토 소비라는 키워드도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디토 소비가 약간 이런 거예요.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유명인들이 찾아갔다고 해서 그 식당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찾아가진 않아요, 더 이상. 오히려 그거를 참고는 하되 내가 진짜 원하는 식당 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요즘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워낙 인플루언서들도 많아지고 유튜브에 그런 맛집 콘텐츠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맛집은 진짜 맛있어서 맛집이 아니고 기획돼 있는 거, 만들어지는 거, 그게 이제 맛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분별력 있는 소비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 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맛집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언론 플레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매체에서 말하는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맛집은 더 이상 맛있어서 맛집이 되는 것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맛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맛집을 만드느냐 하면 이거는 아주 예입니다. 이거를 너무
진실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브랜드를 만드는 기획자가 있고 그 기획자 뒤에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지분을 받아서 이 브랜드가 만들어졌을 때 띄워주는 겁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들은 인플루언서들만의 풀이 있을 거잖아요. 인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만 도와주기만 해도 이 매장은 6개월 만에 맛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 많은 트래픽을 받고 바이럴이 많이 되다 보니까 V2V라고 비주얼 투 바이럴, 그러니까 비주얼도 좀 잘 나오게끔 하다 보니까 바이럴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영상 콘텐츠, 이미지 콘텐츠, 글 콘텐츠, 이렇게 뒤에 인플루언서들 군단이 있다 보니까 맛집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맛집이 만들어지는 곳이 최근에는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한 구조로 좀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트렌드도 알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가서 사장님들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좀 잘 사용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케팅 흐름이랑 뭐 트렌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영업 장사를 하면서 특히나 동네에서 좀 매장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흐름이나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이런 거 좀 콘텐츠를 보시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거라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책 같은 거를 조금 간혹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런 콘텐츠를 앞으로 계속 만들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주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포였습니다. 들어갈게요.